캘리포니아의 어느 아침, 일론 머스크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넓은 도시 경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책상을 두드렸고, 때로는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고, 때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무실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맑았고, 바깥의 햇살은 따스하고 밝았지만 그의 내면은 전에 없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테슬라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전기자동차 혁명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변화시켰다.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EO 중 한 명으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의 영광과 성장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는 자신과 현장 직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고위층에 있는 그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최근 공장 생산 라인의 상황이 머스크의 관심을 끌었다. 공장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끊이지 않았고, 직원들의 불만은 점점 많아졌다. 근무 시간이 너무 길고, 생산 효율은 떨어지고, 장비는 자주 고장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그의 자신감을 끊임없이 침식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고위층 회의에서 제시된 해결책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장 진실된 목소리를 들어야 했고, 직원들의 진정한 어려움을 이해해야 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한다. 머스크는 일어서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깔끔한 정장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CEO로서 그는 항상 엄청난 압박과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은 그에게 자신이 일반 직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의 혁신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점점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갑자기 그는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 직원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 그들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야 한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그 말에는 일종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결정은 그에게 도전이자 심오한 자기 성찰의 기회였다. 그는 다른 관점에서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다시 살펴보고 직원들이 겪는 압력과 고통을 이해해야 했다. 다음 며칠 동안 머스크는 이 현장 잠입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행정명령이나 고위 경영진 회의만으로는 진정한 문제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네바다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직접 가서 생산 라인에 잠입하여 직원들의 실제 생활을 경험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현장의 진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는 말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머스크는 자신을 위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장 직원의 작업복, 평범한 파란색 작업복, 안전모, 그리고 간단한 보안경을 준비했다. 모든 장비는 그를 평범한 테슬라 직원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심지어 평범해 보이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손에는 몇 가지 강철 공구를 들고 다녔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곧 공장에 들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었다. 내 이름은 댄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 이름은 그가 만들어낸 가짜 직원 신분이었다. 그는 자신을 작은 공장에서 온 기술자로 설정했다. 생활은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마음속은 흥분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이러한 위장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머스크는 작업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울 속에 그는 더 이상 정장을 입고 우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다. 평범한 직원이 안전경을 쓰고 도시락 가방을 메고 공장 환경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이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한 도전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머스크의 잠입 작전이 시작된 날,
네바다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는 매우 분주했다. 공장 작업장에서는 기계의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기계의 작동과 인력의 협업은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머스크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공장으로 들어갔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자 그는 전에 없던 분위기를 느꼈다. 고위층 회의실의 차분함과 웅장함과는 달리 여기는 분주함과 피로 그리고 일종의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모든 직원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듯했다. 머스크는 사람들 속에 서서 복잡한 감정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기계 작동 소리와 직원들의 분주함 속 침묵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기계적으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마치 공장 전체와 하나가 된 듯했다. 그는 자신이 이 기계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꼈다. 마치 더 이상 고위층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머스크가 아니라 이 작업장 속 조용한 작은 인물이 된 것 같았다. 작업장을 지나가면서 머스크는 모든 직원들이 거의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그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의 신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 무시당하는 구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직원들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기계를 조종하고 있는 한 젊은 직원은 얼굴에 땀이 가득했다. 다른 직원은 부품을 빠르게 조립하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첨단 기술로 가득 찬 이 공장에는 여전히 수많은 수작업 공정이 있었고 직원들의 땀과 노력은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러한 장면들은 머스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직접 경험해야만 직원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분 변화를 통해 머스크는 마침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그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른 아침 네바다. 햇빛이 아직 완전히 땅을 비추지는 않았지만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생산 라인은 이미 가동되고 있었다. 거대한 건물은 아침 안개 속에서 마치 거대한 강철 괴물처럼 보였고 기계의 굉음이 멀리서 들려와 주변의 고요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머스크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작업복을 입은 채 공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직원들이 줄을 서서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두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가슴에는 사진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다. 머스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안전경을 고쳤었다. 그렇게 하면 더 평범한 직원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자신이 한 번도 진정으로 발을 들여놓은 적 없는 영역으로 들어갔다. 공장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머스크는 경외감을 느꼈다. 거대한 작업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생산 라인이 있었다. 로봇과 직원들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다. 기계팔이 위아래로 움직였고 금속 부품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갔다. 모든 움직임은 산업화된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천장에 달린 큰 조명은 밝은 백색광을 비추어 작업장 전체를 환하게 밝혔지만 이러한 빛은 따스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직원들은 작업장 안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거의 아무도 걸음을 멈추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멍하고 바빠 보였다. 머스크는 생산 라인 한쪽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전의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젊은 직원이 기계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장시간 고강도 작업의 결과였다. 한쪽에서는 나이든 직원이 조용히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능숙했지만 눈에는 분명한 피로가 드러났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회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관심받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머스크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솟구쳤다. 머스크의 업무 할당은 금방 도착했다. 그의 상사는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약간의 짜증스러움을 드러냈다. 그는 머스크를 흘끗 보며 말했다. 네가 새로 온 데니구나. 적응할 시간 없다. 바로 시작해. 엘릭을 따라가.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야. 엘릭은 산시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었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동작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머스크를 훑어보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란다. 머스크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엘릭을 따라갔다. 그는 조립구역에 배치되어 자동차 바닥판의 나사를 조이는 일을 맡았다. 이 작업은 간단해 보였지만 손과 눈의 협응이 필요했고 속도도 빨라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생산 라인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나사 하나당 3초. 늦어지면 안 돼. 엘릭은 간단히 설명한 후 재빨리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양손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고 나사는 하나씩 조여졌다. 머스크의 차례가 되자 그는 압박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고 나사의 양은 너무 많아 어지러웠다. 그는 몇 번 속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손에 든 공구가 나사와 맞지 않았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머스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빨리 해. 엘릭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고 그 말에는 약간의 짜증이 담겨 있었다. 이러다간 전체 생산 라인을 망칠 거야. 머스크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다면 실험을 망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리듬을 조절하여 생산 라인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했었다. 한 오전의 작업 끝에 머스크는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의 손은 뻐근해지기 시작했다. 다리는 장시간 서 있느라 마비된 것 같았다. 그는 작업대에 기대어 잠시 쉬면서 주변의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 휴게실로 향했다. 어떤 사람들은 작업장 구석에 앉아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다. 머스크도 도시락을 꺼내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젊은 직원들이 자동 판매기 옆에서 나지막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어. 또 누가 다쳤대. 한 젊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언제쯤 제대로 고쳐줄지 모르겠네.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 생산 라인만 멈추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러한 대화는 머스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공장의 문제가 단순히 생산 효율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과 사기와도 관련돼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고위층 회의에서는 종종 무시되는 부분이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모습이 멀지 않은 곳에 나타났다. 그는 음료수를 들고 벽에 기대어 복잡한 표정으로 머스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새로 온 친구. 엘릭이 입을 열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머스크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피곤한 건 당연해. 첫날부터 적응하는 사람은 없어. 엘릭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네가 누구든 간에 이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 기계의 부품이 되는 거야. 따라오든가 아니면 도태되든가. 머스크는 침묵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하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공장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임을 깨달았다.
작업대로 돌아온 머스크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이번 잠입의 목적이 단순히 직원들의 삶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 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관심을 얻도록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회사의 핵심이고 테슬라의 진정한 원동력이다. 머스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머스크는 일찍 일어나 여전히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안전경을 쓰고 도시락을 챙겨 테슬라 기가 팩토리로 향했다. 그는 오늘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마쳤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이전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제품 발표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이제 눈앞의 공장이 외부에서 보이는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 운영 뒤에는 많은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오늘 그는 새로운 생산 라인 구역에 배치되어 부품을 검사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았다. 작업은 여전히 반복적인 작업이었지만 작업 강도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모든 작업에는 집중력이 필요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장비에 문제가 생겨 전체 생산 라인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머스크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상사 토드가 소리쳤다. 낭비할 시간 없어. 토드는 마른 체형의 중년 남성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직원들에게 매우 엄격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머스크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어제는 작업 리듬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은 생산 라인의 속도가 어제보다 더 빨랐다. 모든 직원은 마치 태엽 감긴 기계처럼 끊임없이 움직였고 눈빛은 멍하면서도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머스크는 손목이 점점 아파오고 등 근육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동작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사와 장비 부품을 계속 조정하는 동작 때문에 손가락이 더욱 경직되었고 미세한 진동은 그를 매우 피곤하게 만들었다. 특히 생산 라인의 특정 부품에 품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생산 라인에서 직접 일주일 동안 일하는 현장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 댄으로 위장하여 공장 바닥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첫날 아침 머스크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생산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낯선 기계와 빠른 작업 속도에 당황했습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제품들은 그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제품들은 몇 분 안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생산 라인이 지연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주변의 노동자들이 기계와 장비의 결함에 익숙해진 듯 아무런 놀라움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한 노동자가 고개를 숙이고 기계를 조정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장비에서 카차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순조롭게 진행되던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저 로봇 또 고장났네. 머스크는 젊은 노동자의 나지막한 불평을 들었습니다. 다른 나이든 노동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무기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장 안 나는 게 이상하지. 머스크는 두 노동자가 고장난 장비를 조용히 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장비의 노후화와 문제점들이 이미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어려움과 곤경은 머스크에게는 처음으로 직접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공장의 휴게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동 판매기 주변에 모여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머스크도 구석에 앉아 자신의 도시락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이 노동자들 속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노동자와 그의 동료가 최근 공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대. 젊은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 로봇 계속 고장 나잖아. 우리가 잔업해서 겨우 고쳤는데. 다른 노동자는 무기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나 윗사람들은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지도 않아. 젊은 노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일하기 바쁜데. 머스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기계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장비와 고장으로 인한 압박감도 끊임없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고위 경영진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솟아올랐습니다. 테슬라의 CEO로서 그는 직접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회사를 새로운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생산 보고서 뒤에는 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된 후 머스크는 계속해서 생산 라인에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때 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의 한 기계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여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작업을 멈추고 고장난 장비 주변에 모여 수리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작업 중단 사고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로봇 며칠 전부터 고장났었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관리층은 아무것도 안 해. 맞아. 장비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우리 노동자들만 쥐어짜서 목숨 걸고 일하게 하잖아. 다른 노동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속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력감과 분노는 그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스크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작업 현장의 문제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더 심각한 관리 부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의 불안정성,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장비의 노후화, 이 모든 것은 공장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밤 시시, 머스크는 지친 몸으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휴게실로 가서 몇몇 노동자들이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과도한 업무량과 잔업에 대해 불평했고, 어떤 노동자는 기계 고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머스크는 생산, 장비,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각 이야기 뒤에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야말로 테슬라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번 현장 체험이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문제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현장 체험 스일째, 육체적인 피로는 그를 짓눌렀지만 그의 내면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공장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산 라인의 고장, 장비 노후화, 직원들의 어려움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망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일 묵묵히 압력을 견디며 최전선에서 테슬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스크는 테슬라의 생산 과정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노동자들은 놀라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회사 경영진에게 거의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공장 전체의 운영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머스크는 다시 작업복을 입고 달아해진 안전모를 쓰고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여전히 생산 라인의 리듬에 맞춰 일상적인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처음처럼 서툴고 어색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적응을 통해 그는 기계 소음과 땀 냄새로 가득 찬 작업장에 익숙해졌고 작업 속도를 익혔으며 다른 노동자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12시 생산 라인에 작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한 로봇이 용접을 멈추고 정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공장 관리자들이 현장에 곧 도착했지만 그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머스크는 관리층이 여전히 기존에 기다렸다가 수리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제가 발생한 구역에 조용히 모여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접 로봇 몇 번이나 고장 났잖아. 제대로 고친 적이 없어. 젊은 노동자 루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스크는 옆에 서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노동자들이 외부 수리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이스는 재빨리 몇 사람을 모아 주변의 부품과 공구를 가져와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머스크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관리층은 이런 문제 해결 안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곧 노동자들은 원을 그리며 모여 고장난 용접 로봇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장비에서 예비 부품을 찾아 배선을 조정하고 부품을 교체하여 로봇을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전문 수리 기술자의 작업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잘했네. 빨리 해결했어. 머스크는 그들의 창의력과 임기응변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 노동자들이 정식 기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랜 생산 경험과 장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이스가 머스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자주 직접 장비를 수리해요. 어차피 관리층은 우리 의견에 관심 없으니까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머스크는 심호흡을 하고 눈앞의 노동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발적인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자신이 이전에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리층은 항상 문제를 수리팀에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머스크는 공장이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자들이 묵묵히 헌신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회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임무는 변함없이 생산 라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능숙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눈앞의 기계 작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노동자들, 특히 그들이 제한된 자원과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업 흐름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다른 노동자는 특정 공정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혁신이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머스크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한 존중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 내부 관리 시스템이 그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공장 출구에 서서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묵묵한 만족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테슬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헌이 종종 무시당한다 해도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창의력이 경영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테슬라는 진정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머스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장의 일꾼이 아니라 테슬라의 혁신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문제점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경영진에 전달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의 현장 체험은 일주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내심의 고민에 묻혀버렸습니다. 매일 생산 라인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보았고 그들의 불평을 들었으며 무수히 무시되는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노동자들이 보여준 지혜와 창의력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경영진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묵묵히 테슬라를 위해 자신의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공장 동료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를 더 이상 외부인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현장의 세부적인 어려움과 과제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공장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도 점차 이 노동자들이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회사 혁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힘은 여러 단계의 관리 시스템에 의해 무시되어 생산 효율 저하와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 이 집단에 녹아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현장 체험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계속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경영진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된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계속 정치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머스크는 휴게실 구석에 서서 도시락을 먹는 노동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 종료를 알리는 신호음과 함께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심호흡을 하고 바로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 시작 시간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장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연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 생생하고 미지의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위치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긴장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이 순간 거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공장의 소음은 이 순간 사라진 듯했고 무형의 압박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렷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댄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빛났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동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 맞나요? 젊은 노동자 루이스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댄이라는 신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이곳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문제점을 보았고 또한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시선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머스크의 솔직함은 그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의 진솔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는 그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제가 내린 많은 결정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의 경험을 통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에 존재하는 허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머스크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노동자들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심장이며 이 회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회사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과 노력은 보고서와 숫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머스크는 많은 노동자들의 눈에서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이스는 미간을 약간 찡그리며 그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지 공허한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동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경영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은 모두 진지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이때 한 나이든 노동자가 다가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약속을 들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즉시 믿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공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스크를 바라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창의력은 회사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더 직접적인 경로와 플랫폼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휴게실에는 잔잔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변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머스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심호흡을 하며 책임감과 결의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은 그가 진정으로 공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약속을 증명하고 테슬라를 더욱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미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공장의 아침, 공기 중에는 기계의 기름 냄새와 금속의 차가운 향이 가득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여전히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머스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후 공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그를 외부인으로 보지 않고 진정한 동료로 여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CEO가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정말 머스크 씨 맞습니까? 루이스는 믿기 어렵다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정말 접니다. 머스크는 미소를 지으며 눈에는 진심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머스크의 모든 행동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의 신분 공개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다음 행동이 이 모든 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열쇠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며칠 전 공장의 노후된 승강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타샤는 떨어지는 금속 파편에 팔을 다쳤습니다. 부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공장의 장비 안전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타샤의 부상은 머스크에게 충격을 주었고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공장 회의에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노후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승강기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날 공장의 정비팀은 즉시 현장 안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도 직접 팀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모든 장비의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장비 수리 외에도 머스크는 노동자 대표와 기술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소그룹을 구성하여 공장 내 모든 장비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노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테슬라의 모든 성과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동의를 표했고 이번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문제 외에도 머스크는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공장 내 경영진은 종종 간단한 보고서와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내렸지만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경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머스크는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상하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물고 투명한 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직원 총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제안은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되고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의 시행은 즉시 노동자들의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개혁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자신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머스크에게 생산 라인의 흐름을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아이든 노동자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 도구 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이러한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영진과 현장, 노동자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작업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공장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대체 가능한 부품이나
단순히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 부품으로 여기지 않고 진정한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장 개선에 참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하면서 공장 운영도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혁신가입니다. 루이스는 전에 없던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아이디어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생산 라인의 새로운 개선 사항을 가리키며 직원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생산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바쁜 시기에도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효과적으로 분산되고 생산 속도가 점차 안정되면서 안전성과 작업 편의성이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개혁은 생산 라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 문제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고 작업 환경도 제대로 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머스크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교대 근무 일정을 최적화하며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휴식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노고를 존중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노동자들은 놀랍게도 근무 시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초과 근무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게 공간도 개선되어 더 편안한 의자와 휴식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전체 공장 분위기도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공장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테슬라의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노동자들의 사기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머스크는 모든 조치의 이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모든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테슬라의 혁신 분위기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생산 라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경청과 피드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체 직원 회의에서 2주일간의 공장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은 상층부의 지시가 아니라 모든 직원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테슬라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혁신은 모든 사람의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에 노동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두는 더 이상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공장 정문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내부의 기계 소리는 여전히 하늘을 울리고 있었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생산 라인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에 큰 만족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심오한 변화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CEO에서 평범한 노동자, 그리고 공장 개혁의 추진자까지 이 모든 경험은 머스크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진정한 힘은 기술과 혁신뿐만 아니라 매일 생산 라인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지혜, 창의력, 그리고 결의는 테슬라의 생존 기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 머스크는 자신이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개혁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테슬라의 미래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장 개선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직원의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를 회사 운영 전반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핵심입니다. 고위 경영진 사무실로 돌아온 머스크는 익숙한 양복을 다시 입고 창가에 서서 바쁜 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완만한 산맥과 조용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마치 공장 내부의 분주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리에 서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 그는 이러한 하향식 관리 방식이 항상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상층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테슬라 환경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러한 상향식 혁신 문화야말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회의 테이블로 걸어가 팀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공장 내부의 이러한 혁신 문화를 회사의 모든 부서에 전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머스크는 고위 경영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서장, 엔지니어, 그리고 생산 라인 책임자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 시작 분위기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방금 충격적인 현장 경험을 마쳤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회사의 관리 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로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갑자기 공장에 직접 들어가 직원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목적은 우리 회사를 더욱 건강하고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테슬라의 성공은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지혜와 창의력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참석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술 혁신과 생산 효율 향상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원인 직원의 혁신과 참여를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테슬라의 모든 직원이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혁신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은 머스크의 진심을 전달했고 현장에 있는 고위 경영진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 이 기업의 리더가 회사 내부의 관리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직원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변화는 머스크 개인의 성장일 뿐만 아니라 혁신 기업인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심오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머스크는 노동자 혁신 플랫폼을 회사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연구개발 부서까지 모든 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신의 의견과 제안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회의와 보고서를 통해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한 현장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매달 전체 직원 회의를 열고 각 부서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고위 경영진이든 현장 노동자든 모든 사람의 의견은 동등하게 존중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테슬라 직원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테슬라의 생산 효율과 혁신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의 고장률이 점차 감소하고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복리 후생을 제공함으로써 테슬라는 인재 유치 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머스크는 기업의 리더십은 개인의 능력과 비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청, 권한 이양, 그리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생산 라인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전반에 걸쳐 심오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테슬라의 관리 방식은 상부의 지시에서 공동 창작과 협력으로 바뀌었고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도 명령형 CEO에서 솔선수범하고 직원 중심적인 리더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정상에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서 모든 직원과 함께
도전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머스크의 반성과 성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리더십은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팀과의 심층적인 소통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체 직원 회의에서 그가 말했듯이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지원하며 모든 직원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테슬라의 임무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